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걸어갈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스 디자이너 안산에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음, 네, 바로 접니다. 네,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게 쑥스럽지만요. 저는 현재 안산시에서 공식으로 환경자문 또 위원인 에코멘토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앞에 오늘은 피스 디자이너 안산의 대표 입장에서 서고 있습니다. 저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걸음이 모여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모여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 슬로건을 믿고 오늘은 이 슬로건과 함께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끓음, 보일링, 그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 됐을 때 끓는 현상 있잖아요. 지구 끓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2023년 7월 30일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어떤 시대? 끓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기에는 이제 경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 보일링. 지구 끓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일러, 굉장히 유명한 또 사람이죠. 그 강사의 환경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6도의 멸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2012년에 썼던 책인데요. 과거 한 1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때 당시에 이 책의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6도가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된다? 멸종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1.5도 올라가는데 뭐 2030년, 뭐 2040년 정도가 되면 1.5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이죠? 1.5도 아닙니다.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도, 2도 가까이 되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도가 되면요, 여러분, 거의 이제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우리가 섬나라로 알고 있는 하와이, 괌,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 뭐, 인도네시아,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이 특히 남태평양 지역에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섬나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4도가 올라가면요. 네, 생명체의 95%가 멸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멸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동물 10마리 중에 7마리는요, 여러분, 7마리는 이미 멸종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멸종 현상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는 것이죠. 5도씨가 되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고 6도씨가 되면 이제 지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구에게 수명이 있다고.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를 봤을 때 2050년에 6도씨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50년입니다. 제가 올해 30살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2050년이라 그러면은 저는 아직 은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아닙니다. climate crisis, 기후위기 아니죠. 이젠 climate disaster, 기후 재난입니다. 요즘 들어보면은 가뭄, 중동 지역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가뭄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지역에서는 최근에 홍수가 크게 논란이 되어서 수천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올여름 미국의 폭염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타이어에 뭔가 거무잡잡한 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가요, 태양열, 온실가스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태양열이 이제 폭염, 엄청 뜨거운 거죠. 지면이 막 아스팔트가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폭염은 50도, 40도 후반, 거의 사막과 같은 온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엄청난 한파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졌잖아요. 지구는요, 여러분, 뜨거워진 만큼 다시 차가워지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이는데요. 올해는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찌는 듯한 더위였죠? 그러면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또 폭풍처럼 눈이 쏟아지고 또 한파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인 어떤 시대? 재난 시대입니다. 그 특별히 미국과 독일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과 태풍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750억 달러의 피해를 보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억 달러, 중국 같은 경우에도 170억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요. 이런 기후 재난이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요, 오존층을 파괴하고요. 또 온실가스가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열에너지가 이 가스층에 막 갇히는 거예요. 오존층도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가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죠. 더워지고 있다는 표현이 이제 틀립니다.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재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된 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게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여기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화석연료를 절감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또 자동차를 안 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이렇게 배출량을 감소하고 또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흡수량을 늘려서 순 배출량을 어떻게 제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 제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 운동을 윤석열 정부에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올해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그런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살펴볼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유엔에서요, 2023년에 세계 환경의 날 메인 주제로 무엇을 선정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스틱 오염 퇴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볼까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이고 있죠. 매립을 할 곳이 없어서 그냥 산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실까요? 소가 있습니다.
제가 옥스팜이라는 환경단체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소들이요, 그 초원이 이제 적어지고 그만큼 쓰레기로 덮어지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쓰레기를 먹는답니다. 소마저요. 바다의 거북이 비닐봉지와 해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비닐봉지를 먹고 목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어떤 비둘기가 공원에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한 환경과학자가 그 비둘기의 배를 갈라보니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소중한 동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플라스틱 페트병이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가 분해되고 갈라지고 바람에 깎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요, 지름이 1cm도 안 되는 5mm 정도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무엇이 먹냐면, 여러분, 무엇이 먹을까요? 네, 플랑크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플랑크톤을 무엇이 먹을까요? 물고기가 먹습니다. 고래가 먹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인간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다시 식탁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플라스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실까요? 갯벌일까요? 뭐 다리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 썰물처럼 뭔가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틀렸습니다. 바로 쓰레기 섬이에요. 이게 남태평양 지역에 해류가 이제 갇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섬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거리가 킬로미터 단위예요. 짐작하십니까? 엄청난 몇천 톤 이상의, 몇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는요,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금속과 캔은요, 200년이 걸려요. 그런데요,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200년, 뭐 3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플라스틱은 어쩌면 썩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바다 위 쓰레기 섬은 언젠가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볼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하자 운동을 합시다. 현재요, 재활용률, 플라스틱 쓰레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는 퍼센테이지가요,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 또 어떤 연구 자료에는 2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음식점에 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음식에도 보쌈을 시키니까 여러분 20개 가까이 되는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활용을 하는 데는 1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면요, 여러분,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1분이 지구의 수명을 500년 더 늘리는, 500년 더 단축시키는 쓰레기를 정말 버리지 않는 그런 실천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재사용합시다. 카페에 가게 되면 일회용 테이크아웃 받게 되면 다 그거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빨대는 여러분,
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 용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텀블러와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들, 플라스틱 재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옷이 패션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몇 개월 사이에 유행이 지나서 버린다거나, 또 우리 아이들 굉장히 쑥쑥 크잖아요. 우리 아이들 쑥쑥 크다 보니까 또 옷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헌옷들을 기부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또는 내 주변에게 기부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고 다시 쓰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에코멘토 같이 합시다. 우리가 오늘 기후 위기, 아니죠, 기후 재난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고 또 알리고 또 작은 실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에코 멘토로, 미래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플라스틱 감축합시다. 되도록이면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가보니까요, 생분해 용기가 있더라고요. 샌드위치에. 그러니까 그게 잘 썩는 재질로 만들었대요. 굳이 플라스틱 사는 것보다 그런 생분해 용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종이를 쓴다거나 이런 다른 재질을 우리가 사용을 합시다. 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정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정거장 이름 같은데요. 리필, 바깥 다시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샴푸나 우리가 그런 화장품 용기나 그런 것들이 각각의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할 때는 또 세척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또 그걸 따로따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를 썩지도 않죠.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가져오면은 더 싼 가격으로 이것을 살 수 있고 또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은 싸게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리필 스테이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재활용 방법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데 이것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큰 도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3고 정책입니다. 씻고, 그 다음에 떼고, 그 다음에 분리하고, 이렇게 3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재활용률을 업하고 우리의 환경도 업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와 이고라는 이 비슷한 듯 다른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에코는요, 여러분,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고 우리가 자연의 만물도 함께 공동체로서 지켜나가는, 함께 나눠나가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고는요, 자연 만물은 인간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 또 모두와 함께 가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요? 바로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모여서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요, 바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지구는 끝났다. 지구는 망했다. 이제 세계는 미래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모두가 모인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서 깨끗한 지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사랑하는 이에게 물려주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살 곳을 함께 선물해주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디자이너 안산, 함께 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